국가 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진혜연입니다.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년 후에 노후 걱정이 많은 장년층.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은요, 1060 세대에게 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또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자격증은요, 바로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입니다. 자격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자, 오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입니다. 먼저 위원님,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가 어떤 자격증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는 정보화 시대의 산업 경영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사무 처리용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통신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무 자동화 실무, 즉 응용 프로그램, 사무 자동화 기기, 그리고 뉴미디어 터미널 등의 이런 사무 정보기기를 활용해서 사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응시 자격은 또 어떤가요? 산업기사 자격은 학력적으로는 전문대 졸업 이상, 그리고 경력적으로는 기능사를 취득하고 1년 정도의 실무 경력 등을 충족하면 되고, 네. 또 하나 특이사항은 학력적인 측면에서 원래는 관련 학과의 졸업 예정자가 이제 응시 자격이 되는데요. 네.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전 학과를 응시 자격의 대상 학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어떤 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네. 그 학력적으로 전문대 졸업 예정자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시자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현장으로 함께 나가보시죠.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분당에 위치한 통합솔루션 개발 회사인 D2 이노베이션입니다. 이곳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과 창의적인 디자인 역량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최소한의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취업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의 경우 사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각종 업무의 전산화로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각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고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접근하기 힘든 그런 기능들을 아무래도 많이 시험 쪽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7급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어 공무원 지망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데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취업하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들은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은 많이 따서 이 취업을 준비하는 게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업무의 기본이 되고 있어 기업도 컴퓨터 사용에 숙달된 인재들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자격증을 잡아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진행되는데요. 필기 시험은 사무 자동화 시스템, 사무 경영 관리 개론, 프로그래밍 일반, 정보통신 개론 4과목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 각 30분씩 이뤄집니다. 실기 시험은 사무 자동화 실무로 작업형 120분 동안 이뤄집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 시험의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 시험은 100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해서 구체적인 공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죠. 바로 사무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무 자동화 시스템은 말 그대로 사무 자동화 환경의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자동화 기기, 즉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컴퓨터랑 소프트웨어, 통신 환경 등 사무 자동화 인프라에 관한 영역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기출 문제. 작년에 어떻게 냈고 그 작년에 어떻게 냈는지 그 전에 했는지 그 기출 문제 유형을 잘 분석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사무 자동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내용과 기초적 원리 등을 위주로 공부해야 되고 새로이 나오는 장비들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스마트워크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뭐 기존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문제 유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최신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 사무 경영 관리 개론이거든요. 사무 경영 관리 개론 어떤 과목이죠? 사무 환경을 구성하고 이를 잘 운영하기 위한 각종 이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무 경영 관리 개론이기 때문에 사무에 네. 관련된 약간의 법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관련된 과목은 아니네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물어보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해마다 3년 혹은 5년마다 그 공단에서 만들어지는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네. 출제 기준을 일단 잘 분석을 하고 어느 영역에서 무슨 문제가 출제한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비해서 기출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네. 기출 문제를 보고 이런 유형의 문제구나. 그러면 이 문제의 유형에서 뭐를 물어보는 거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업무 환경이 어떻게 바뀌겠구나.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장비는 어떻게 바뀌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업무 환경에 맞춰서 그에 따른 기술을 습득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업무 환경을 생각해서 좀 유기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과목이죠. 이 프로그래밍 일반입니다. 프로그래밍 일반은 어떤 과목인가요? 자, 프로그래밍 일반이 아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틀리시는 수험자들이. 부분이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그 공학적 백그라운드가 약간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프로그래밍 일반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고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습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무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사무 경영 관리 개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공학적 요소가 적지만 프로그래밍 일반에 대한 거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갖고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무기기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지식이 암만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아마 합격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 점수,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네.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기초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네. 대한
프로그램을 위한 논리, 로직 같은 거를 갖고 있고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프로그램 코드라고 해서 그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닌데 수험자들이 공부할 때 프로그램 코드만 나오면 그냥 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깨트리고 프로그램 언어도 쉬운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예. 중간에 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과목입니다. 정보통신개론이거든요. 정보통신개론,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옛날에는 컴퓨터 혼자만 있었는데 컴퓨터가 여러 대 되다 보니까 컴퓨터를 연결하는 필요성이 생겼고 그러기 네. 위해서 통신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개론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위한 컴퓨터를 여러 개 연결하고 그러기 위한 또 뉴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컴퓨터 네트워크도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은 출제되지 않지만 데이터 통신 개론, 뉴미디어 관련된 용어 등 상식 수준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신기술을 파악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시험인 필기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2차는 실기 시험이죠. 실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좀 팁을 주신다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차 실기 시험은 일단 작업형 시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작업형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장에 직접 가셔서 네. 다른 종목과 다르게 이제 그 연필과 종이만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PC를 앞에 두고 네. 시험지를 받은 다음에 그 시험지에 적힌 내용대로 컴퓨터를 통한 작업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런 작업형 시험이고요. 그 작업을 다 수행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인쇄해서 제출을 하면 그 출력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채점을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 실기 시험은 3가지 과목으로 나누어서 시험이 치러진다라고 들었는데 첫 번째가 표 계산 작업이네요. 흔히 이제 표 계산 SP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SP는 스프레드시트의 약자입니다. 예, 스프레드시트 말 그대로 스프레드 쫙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시트 형태고요. 쉽게 말하면 어떤 표를 통한 그런 계산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그 표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 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네. 그런 결과들을 이제 뭐 집계를 하는 그런 형태의 표 계산 작업이고 이 표 계산 작업에 세부 작업이 2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작업표를 작성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아까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사칙 연산을 사칙 연산을 포함한 그런 조건에 따라서 어떤 함수식을 구성하고 네. 그런 조건부 함수를 처리하는 그런 영역들 흔히 이제 중간 결과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중간 결과행을 작성하는 부분이 작업표 작성, 워크시트 작성이 되겠고 그 워크시트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주로 통해서 그래프를 작성하는, 차트를 작성하는 그런 2개의 세부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항목인 자료 처리 작업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이 자료 처리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는 그런 실무 작업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어떤 컴퓨터 실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핵심이 되는 그런 데이터 처리의 고급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런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구조화된 지리 언어,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를 통한 그런 데이터 조회 작업 네. 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자기가 디자인을 하고 그런 데이터 처리에 따른 결과를 또 출력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보고서 작성이라 그래서 리포트 작성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를 입력된 데이터를 또 가공을 해서 네. 그 데이터의 처리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력물은 조회 화면을 구성하는 출력물 하나, 네. 그리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 하나, 그렇게 해서 총 2장의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시상 작업이죠. 네. 시상 작업은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예, 시상 작업이라는 네.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사실은 구식 용어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죠. 네. PT라고 하는, PT가 아마 일상화된 용어인데요. 그런 PT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PT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시험이고요. PT를 2가지 정도, 제1 슬라이드, 제2 슬라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슬라이드 2개를 작성을 하셔서 한 장의 출력물로 제출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입니다. 네, 이렇게 한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2차 실기 시험을 살펴봤는데요. 자, 2차 실기 시험, 그러니까 실기 시험인 만큼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당연합니다. 이 사무자동화 실기 시험은요, 네. 절대 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어떤 작업이나 이런 것들, 뭐 특히 뭐 동영상으로 어떤 뭐 강의를 들으신다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서는 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라고 그럼 그런 걸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혹시 질문을 하신다면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이 기억할 때까지. 네. 머리가 아니라 손이 기억할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과목과 또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우리 응시자 분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죠.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 세세한 고민까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궁금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고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요, 시험 준비를 기존의 기출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당연히 기출 문제집만 봐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네. 다만 기출 문제는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이고 어느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감을 잡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 문제가 그대로 내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변형을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컴퓨터라는 게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네. 기술을 반영해서 문제를 변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이해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 고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 난이도는 어떤지 합격 팁이 또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위원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다행히 질문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보면 이 종목의 합격률을 꼭 따져보면 최근 한 2, 3년간의 큰 변화가 좀 있습니다. 네. 한 40% 정도를 고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40% 정도 합격률이 다소 낮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이 불합격하시는 한 60% 정도의 분들이 대부분 실격을 당하십니다. 네, 60%나 실격을 당하신다고요? 네, 이 60% 정도의 비율을 보면 네. 실제로 합격 점수인 60점 언저리에서, 즉 58점 내지는 59점으로 불합격 당하시는 분들은 네. 실제 비율의 한 5%도 안 됩니다. 예, 네, 그 말은 그러면 대부분 0점으로 실격을 당하시는 경우가 네. 있어요. 뭐 어떤 큰 잘못을 하셨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격, 소위 말하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불합격 사유가 되는 부분을 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수험자 여러분들께서는, 예비 수험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에 굉장한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놓치셨다 그러면 다시 보기를 해서라도 네, 꼭 맞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네. 또 다음 질문이
시험이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었대요. 그런데 시험 결과 실격을 당했다고 왜 그런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표계산 작업, 자료 처리 작업, 시상 작업의 3가지가 있고 그 각 과제마다 2개씩의 세부 과제, 총 6개의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말 그대로 완성하지 못하신 경우 또는 그 득점이 0점인 경우를 저희는 이제 실격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2번째 사유인 오작입니다. 오작. 네. 오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작품이에요.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득점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실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네. 이건 국가기술 자격 법령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주요 직무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계산 실무 작업에서 작업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수식을 어떤 거를 쓰라고 지정을 해주고 네. 그 함수식을 구성한 함수식을 그대로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기재를 안 했을 경우 네. 기재를 하다가 이제 틀리는 경우는 저희가 감점 처리를 하지만 네. 이 부분을 아예 작성을 안 하시는 경우는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과값을 내라라고 출제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쉬운 방법으로 결과값을 냈다 보니까 실격 처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이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예, 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또 그래프 작업, 작업표 작성한 작업표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그리는 형태입니다. 네. 차트를 그리는 형태인데 차트에 범위가 있어요. 지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1등부터 5등까지의 현황을 출력하라고 그랬는데 1등부터 예를 들어 4등까지 출력했다든지 1등부터 6등까지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는 시험장에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경우도 네,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제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제대로 이건 할 줄 모른다라고밖에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번째 중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 영역, 자료 처리 영역에서 조회 화면을 작성하는데요. 그것을 지리화된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그런 표의 양식만 그려낸다든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절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네. 꼭 그런 내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네. 주의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실기 시험이지만 내장의 출력물로 결과만 또 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결과에만 집중하는데 그 과정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푸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고 참고를 하셔도 되겠지만요.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또 실격될 수 있는 좀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석철 위원님과 또 함호종 교수님과 함께 고민을 좀 풀어봤는데요. 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자격증 고민 상담소에서는요. 실제 수험자들이 겪고 있는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많은 질문이 올라온 내용을 채택해서 정확한 답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요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위원님,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의 경우 NCS 기반으로 좀 시험에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NCS라면 네. 표 계산 작업에서 함수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출제 기준이라든지 작업 유형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NCS 기반의 신출제 기준 형태로 네. 내년부터는 필기시험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이 됩니다.
새로 바뀌는 출제 기준, 우리 큐넷 사이트 자료실에 보면 출제 기준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신출제 기준 2017년 1월 1일자로 적용되는 신출제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 방송을 보고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교수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취업에 대한 전망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앞으로 세상은 컴퓨터에 의해서 많은 것이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죠. 근데 컴퓨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NCS에서도 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게 실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좀 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 능력도 더 많은 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컴퓨터를 네. 활용해서. 그런 거를 빨리 많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CEO들은 얼마나 많은 일을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느냐라는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취업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는 특히 작업청 실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거나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느껴서 손으로 행하는 걸로 그걸 자기가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좋은 점수를 갖고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좋은 정보 전해주신 두 분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인생은 희로애락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픔과 즐거움 모두가 반복되면서 진정한 나의 행복을 그려나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격증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고 탈락하는 아픔과 슬픔을 맛보기도 하지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한다면 분명 그 기쁨과 즐거움은 더없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힘들지만요. 이 길 뒤에는 분명히 행복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